자, 정경민 차장과는 네.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준비하라는 네. 뭐 준비하셨나요? 뭐 좀 역시 또 IT 얘기인 것 IT. 같고요. 예. 사실 전에 그 지금 세 골드만삭스가 보니까 이제 애플이 왜 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을까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이유는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근데 전기차 사업 자체는 마진율이 높지는 않다 그래요. 뭐 배터리만 해야 되고 뭐 고동하고 껍데기 씌워야 되는데 애플이 노리는 꼼수는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차에 탔어. 그러면 스마트폰 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일치화돼서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플랫폼으로 커머스를 사용한다. 뭐 이런 개념? 골드만이 그리는 그런 그림들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저는 그 애플리케이션, 아까 우리 인크러스트 그래서 뭐 의미를 뒀지만 좀 이게 IT 맥락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? 욕? 애플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? 아니, 이제 이게 그거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증권사가 생각을 한 거는 또 뭐 다를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그 애플의 아이카를 보면 이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에요. 그러니까 과연 전기차의 파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테슬라의 파이를 뺏어올 것인가 이게 저는 그냥 가장 큰 고민이에요. 그냥 뭐 색깔이 길이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? 욕?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장을 확장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오늘도 아침 뉴스에 또 LG 화학의 배터리 뭐 이 얘기도 좀 나와서 그래. 이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거면은 오케이. 이건 지금 말대로 진짜 우리나라한테는 애플의 은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뻔한 이런 시장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이 전기차 시장이 좀 혼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하여튼 뭐 네. 상상력을 다시 또 펼쳐봅시다. 뭐 오늘 네, 네. 아침에 이 백신 여권 얘기도 나와서 이건 글로벌한 얘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여권에 전자여권화 시켜서 백신을 맞았으면은 여권에 표시되고 그게 국제 간에 통용되는 뭐 이런 이슈도 지금 등장을 했는데 오늘 뭐 그 얘기는 아니고 일단 이렇게 준비하라고 IT 뭐 네, 첫 번째 IT고 뽑아오셨으니까 결론은 이제 좀 디스플레이도 이제 좀 볼 디스플레이, 때가 되지 맞아, 않았나라는 맞아. 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요. 지난 금요일 날 저도 이제 원고를 쓰다 보니까 네. 그걸 그냥 이게 그냥 방송 용어는 아닌데 그냥 짤이라는 게 돌아다니는데요. 삼성전자 살 거면 주식 외함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화면들이 좀 있었는 그런 네. 우스갯소리가 좀 있죠.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일단 저는 삼성전자의 올해 목표치를 450조 정도 봤습니다. 그러니까 그 보통주 기준으로 근데 좀 넘어섰죠. 그럼 이제 코스피도 신고가를 그렸고 그 이제 요인으로 따지면 또 이제 사후적으로 나오는 게 또 뭐 특별 배당이 어떻고 또 뭐 인텔의 뭐 CPU 파운드리 위탁의 가능성 이런 거 나오면서 좀 삼성전자로 완전 이제 수급이 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이제 이런 개인들의 매도 하지만 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를 또 이제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. 일단 IT 전반적인 강세가 이제 코스피, 코스닥 다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좀 이제 반도체 좋다고 하고 핸드셋, 휴대폰 쪽도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디스플레이 쪽이 사실상 나쁠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유독 디스플레이가 좀 상당히 좀 굼뜬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가고 또 이렇게 너무 달려가는 거에 또 올라타는 거에 조금 실증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연말 연초 특히 이제 내년 1월 초 정도까지 감안했을 때 디스플레이의 핵심 쪽으로 핵심 부품 쪽으로도 충분히 좀 이 관심이 좀 이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네. 요즘에 가전 없어서 못 판다고 하잖아요. 특히 이제 대형 TV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10.5세대 좀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10.5세가 뭔 얘기냐면 이제 반도체는 지금 계속 줄이고 쌓고 이렇게 가지만 네. 디스플레이는 이제 커지죠. 이게 원판을 계속해서 이제 키우는 게 기술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뭐 7세대, 8세대 그리고 10.5세대 이렇게 좀 크게 그 원판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잘라서 몇 인치짜리가 몇 개 나오느냐.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술의 어떤 세대 공정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10.5세대 본격적으로 좀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훨씬 그쪽에 어떤 부품들 어떤 이제 수율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장 쪽으로
들어간다고 하면 저번에 이제 뭐 작은 종목 뭐 6일 네. CNS 같은 말씀도 해주셨잖아요. 그럼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또 협업을 통해서 차량용 전장 쪽은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또 핵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휴대폰 또 반도체에 이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삼성전자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IT의 그런 큰 물줄기, 그냥 큰 줄기는 유지가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오르지 않는 종목을 찾고 계신다면 전 디스플레이 핵심 종목으로 약간 이제 눈길을 돌리셔도 충분한 관심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이 내년에 이제 뭐 연초에 분명히 뭔가 이 네. 그 시그널을 주겠죠. QNED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즘 그 홈쇼핑 보면은 대형 TV들 등장했잖아요. 가격이 이제 많이 소비자 정말 싸졌어요. 근접할 수 있는 85인치가 한 400만 원 채 안 되는 것 정말 같은데. 네, 정말 많이 내렸더라고요. 조만간 이제 이제 대형으로 하려면 플로터 기술, 플로터 장비가 커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긴 해요. 근데 어렵죠. 하여튼 100인치짜리도 이제 조만간 등장할 것이다. 네. 네. 100인치면은 거의 1대1의 구현이 될 거예요. 실사로. 사람 크기만한 네. 그런 이제 그게 좀 될 거고 하여튼 디스플레이는 크게 키워서 거기서 얼만큼 많은 거를 잘라서 내느냐 이제 요게 핵심인데 요게 이제 내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또 이제 삼성 쪽도 이제 퀀텀 닷에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진화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쪽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종목은?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. SFA, SFA. 또 뭐 덕산 네오룩스, 이녹스 첨단 소재. 그래서 이제 뭐 삼성, LG 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는 뭐 찾아보시면 돼요. 근데 SFA는 이제 장비 쪽 그리고 이제 어떤 컨베이어 뭐 이런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도 좀 이어져 있고요. 덕산 네. 네오룩스도 여러 가지 좀 재료, 소재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다 들어있죠. 이거 제목에 종목명에 뭐 하는지 이제 필름이나 이런 좀 대형 평판 뒤에 들어가는 방열 소재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형화되고 이제 10.5세대에 걸맞게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일단 좀 제가 추려봤습니다. 좋습니다. 중에 압축 SFA 한번 보겠습니다. SFA로 좀 압축. 네, 물론 다 이제 고루고루 네. 리스트업이 됐지만 하여튼 디스플레이 쪽은 보통 보면 또 주가가 언제 움직이면 나중에 여기저기서 다 후행으로 예, 얘기했잖아요. 그렇죠. 우리는 후행하는 거, 뒷북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네. 압축을 먼저 먼저 기다리는. 근데 좀 고초에. 틀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죠. 예. 뭐 SK처럼 막 먼저 지켰다가 네, 그렇게요. 아픈 기억. 네. 잠깐 아픈 회복할 기억을 겁니다. 네. 아픈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 신민영 아나운서 좀 갔다 오도록 하죠. 신민영 아나운서가 특징주 좀 정리해드리고 오겠습니다.